모임 지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안으로 모여서 좀 소규모 주택에 많이 쓰이는 게 모임 지붕이고요. 박공 지붕은 이렇게 이 옆면이 세워져 있는 편편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모임 지붕 일부에 모이다가 갑자기 박공이 나온대요. 이런 것은 합각 지붕이고요. 좀 대규모 사찰이나 궁궐 이런데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격식이 높고요.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이는 한식 지붕 구조. 이것은 합각 지붕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카, 이렇게 승강기 이 부분을 카라고 하고요. 최상층, 최하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감속 제어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최근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리미트 스위치는 어떤 것을 한정시키는 거죠. 최상층, 최하층 여기를 한정시켜서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리미트 스위치.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완충기입니다. 이 카가 최하층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있는 피트 도착했을 때 충격을 완충해 주는 건데, 그 스프링 완충기라고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게 완충기의 종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속기는 속도를 얼마인지 검출하는 장치, 속도를 확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상정지 장치는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럴 때 정지시키는 역할. 이게 다 세 가지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완충기는 스프링 떠올리시고, 비상정지는 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잡아주는 것이라고 좀 확인하시고, 최상층, 최하층 지나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A 방향의 투상면이 정면도일 때, 이쪽이 정면도예요. 정면도일 때 C 방향은 어떤 도면인가 인데요. 이건 제3각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기 서 있고요. 여기서 정면을 쳐다봤을 때 그냥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이면 저측면도, 오른쪽이면 우측면도, 이렇게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이 각법은 반대예요. 그래서 혹시나 바꿔서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는 뒷면인지 위인지 그렇게 확인하셔서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좌측면도입니다. 부엌의 일부분에 식사실을 두는 형태입니다. 부엌킷, 키친, 식사실이 다이닝, 그래서 DK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실의 일부에 뭐 식탁을 주방을 둔다 이러면 리빙 키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택단지 구성에서 근린 분구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에서 20 또는 20에서 40으로 나왔네요. 40에서 50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작은 단위는 인보구,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보구고요. 이게 좀 더 모이면 근린 분구가 됩니다. 근린 분구는 400에서 500 되고요. 근린 주구는 더 모여서 1600에서 2005. 그래서 지금 근린 분구는 400에서 500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부엌의 작업 순서에 따른 작업대 배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 한 번씩 설명할 때 배춧국 끓여요 라고 설명합니다. 배춧국을 끓이는데요. 배추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씻어요. 자, 그런 다음 옆에서 배추를 썰어요. 그게 조리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배추를 끓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나가는 배선대. 요거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그리시면서 작업대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인간은 건축 공간을 조형적으로 인식한다. 어떤 모양,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부 공간은 일반적으로 벽과 지붕으로 둘러싸인 건물 안쪽 공간의 내부입니다. 외부 공간은 자연 발생한 것 맞죠?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연 발생한 건 맞지만 이 외부의 토목공사라던가 조경공사를 통해서 외부 공간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충분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의 크기와 모양 등이 적당해야 되겠죠. 다음에 제시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얼마인가? 함수율은 물을 어느 만큼 함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요. 목재 전체 중량이 75kg이었고요. 바짝 말랐을 때는 40kg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에서 절건 상태,
또는 전건 상태의 중량을 빼면 그만큼 35라는 값이 물의 무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함수율은 물의 무게에 대하여 절건 상태 또는 전건 상태의 무게를 나누어 주면 그만큼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누기를 해서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87.5라는 값이 나옵니다. 43번 넓은 기계 대패로 나이테를 따라 두루마리를 펴듯이 연속적으로 벗기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넓은 베니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목에서 기계 대패를 이용해서 얇게 벗겨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섬유 방향으로 펼쳐진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을 벗겨서 직교되게 접착제를 붙여서 반복적으로 붙여나가는 방식, 그것이 로터리 베니어입니다. 점토 제품에서 SK 번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SK는 굽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소성 온도, 약 SK26 정도가 굴뚝이나 벽난로에 쓰이는 내화벽돌의 소성 온도입니다. 그 온도를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SK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점토에 톱밥이나 분탄, 그리고 이것을 구운 다음에 톱질이나 못치기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는 절단과 못치기가 가능하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점토에 톱밥이나 분탄을 넣어서 구웠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톱밥 부분이 타버리면 공극, 빈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푸슬푸슬한 느낌으로 좀 강하지 않은, 단단하지 않은 그런 벽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톱질도 가능하고요. 못질도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공극이 많다고 해서 다공 벽돌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음먹고 외우지 않으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토도, 석자 순서. 흡수율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죠.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갑니다. 만약에 이걸 바꿔놓고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건 흡수율이 낮은 순서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찍을 수 있도록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다음에서 표시하는 지붕 기호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먼저 모임 지붕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안으로 모이는 모양이 되고요. 이 문제는 꺾임 지붕에 대한 문제예요.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고요. 이걸 펼쳐서 위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건축 도면의 표시기호와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건 뭐 틀린 것은으로도 많이 나오고 옳은 것은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앞머리를 따서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반지름은 라디우스, 맞죠? 지름이 파이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볼륨, V, H는 하이트, 높이, 그리고 슬래브는 S, C는 칼럼으로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는 파운데이션 F, W는 두께 또는 나비.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죠. 자, 52번. 다음 형태가 속하는 투시도의 종류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소점이 하나 발생, 이렇게 따라가면 2개 발생, 이렇게 해서 2소점 투시도, 3소점과 2소점을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을 물어봤어요. 일단 홀형, 다른 말로는 계단실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한 동에 중간에 홀이 있고요. 거기 계단실이 있으면서 1호, 2호 이렇게만 쓰는 거. 자, 그리고 편복도형은 복도를 한쪽에 두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실들이 몰려있는, 그게 편복도형입니다. 그리고 집중형은 뭐 이렇게 볼게요. 요즘 뭐 주상복합처럼 중간에 홀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메조넷 또는 마이조넷형, 이건 복층형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2개의 층을 한 집이 쓰고 있는 뭐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면에 의한 분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7번. 건축 제도의 치수 및 치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치수는 이거고요. 뭐 2000 예를 들어서 이게 치수고, 요 밑에 있는 요 선이 치수선, 양쪽에 들어가는 이 선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안에 50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여기에 바로 넣지 말고 인출선을 당겨서 500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수 양 끝에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같은 도면에서 혼용은 안 됩니다. 화살표만 하든지 점만 하든지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혼용할 수 있다. 요건 옳지 않은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답입니다. 자, 치수 기입은 이 치수선에 평행하게 써야 돼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것도 키워드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마무리 치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색채가 가지는 느낌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면적이 큰 색은 비교적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선명해 보여요. 똑같은 선명한 녹색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건 살짝 어두워 보일 수 있고요. 큰 거는 좀 더 밝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채도가 높으면 앞으로 나와 보입니다. 선명한 녹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지만 좀 칙칙한 녹색은 뒤로 후퇴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색, 유쾌한 색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눈에 익숙한 색은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명도가 높은 것, 다른 말로는 밝은 색상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는 진출해 보입니다. 명도가 낮은 거, 어두운 거는 조금 뒤로 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9번 건축 제도에서 불규칙한 곡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것. 이게 운형자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유곡선자는 금속 고무, 좀 단단한 고무를 이렇게 구부려서 여기를 따라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운형자는요,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요 자가 있습니다. 이것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